네, 오늘 어떤 얘기 있을 건가요? 예, 바야흐로 요즘 군에서는 별들, 즉 장군들의 인사 시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들의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배경과 함께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 인사에 이면이 있습니까? 예, 군 인사는 어느 인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군 인사는 이면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장군들의 정기 인사는 1년에 2차례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요맘때 이루어지는 정기 인사와 함께 10월 인사는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는 인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폭은 훨씬 큽니다. 장성들의 정기 인사는 좀 독특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시기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미뤄지기도 하고 땡겨지기도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돼서 임명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도 한번 제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인사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군 인사법에 보면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는 육군 대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육해공군 중장을 임명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16년 만에 이제 대장을 합참 차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번 인사 배경을 놓고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합참 지휘부의 조직 보강을 위해서 육군 대장을 합참 차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중장에서 대장이 오랜만이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고 상식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도 요새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 시대에서 군이 국방 개혁 차원에서 장군 수를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장군 정원 수가 법적 정원은 370명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은 중장 자리를 하나 줄이고 그리고 대장 자리를 하나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돌 빼가지고 윗돌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군 내부에서 벌써 이제 잡음이 들립니다. 아니 지금 합참의장이 지금 해군 출신이어가지고 지상작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육군으로 대장을 임명해가지고 사실상 지상작전을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합동참모본부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나 공군은 할 수가 없다는 의미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국방부도 그걸 의식했는지 이제 또 다른 또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습니다. 드론 사령부를 창설했고 또 군 전략사령부를 또 창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합동성 강화 및 조정 통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합참 차장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동성 강화 문제에 있어서는 벌써 해군군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전략사령부 같은 경우는 우주까지 관할할 수 있는 그 전략사령부거든요. 이거를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라는 이유로 그거를 지휘 통제하는 거를 육군 대장한테 맡긴다는 것은 나중에 이 전략사령부의 어떤 헤게모니를 육군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대장 정도 되면 몇 명 안 되는데 그거는 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 동감입니다. 지금 이번에 합참 차장을 육군 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장 직위는 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사성장군들이 대부분 다 의회 청문회를 거쳐요, 보통. 미군 같은 경우는 고위, 특히 사성장군쯤 되면은, 특히 삼성장군 이상만 되면 자기의 있던 경력 등을 살펴볼 때 차기 어디로 갈지는 주변에서 다 알고 본인도 예측을 합니다. 공식 임명되기 전에 자기가 와서 뭘 할 것인가를 다 숙지를 하고 섭렵을 하고 이미 공부가 된 상태이고 그거를 의회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또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군 대장들을 보면은 자기 직위에 맡은 직위에 대해서 준비된 지휘관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군 인사 날 때마다 뭐 전격 이런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인사 실태가 전격 이게 많은 게 문제인 건가요? 그 신뢰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하시던 한 분은 갑자기 부하 참모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5시간 후면은 국방장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본인도 그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국방장관 후보자한테 5시간 전에 그 알려주는다는 거는 그 본인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고 또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보면은 합참 의장이 합참 작전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령급 TF 그룹을 만들어서 작전 환경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군을 지휘를 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군서열 1위로 평시 작전을 지휘하는 합참 의장이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40년 넘은 자기의 군 경력을 마지막 자리로 생각하고 그 자신의 40년 넘은 경력을 총발휘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시켜가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하들은 그 40년 넘은 경력의 합참의장의 지휘를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식하고 좀 먼 사례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혹시 우리나라 군 같은 경우는 권력자들이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사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상당수 군 장성들이라든지 전현직 장성들이 동의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권이 지금도 군부의 쿠데타를 무서워해서 인사를 전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사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발 세력들이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두려움이 또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12.12 사태 때 전두환 그때 당시 보안사령관이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이게 빼내겠다 하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군 인사는 대개가 전격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포스타급 이상이라고 하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가 없이 갑자기 임명되면은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군 인사가 찻대고 폿대고 인사가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맹탕 인사가 돼버리는 거죠. 이 장군은 충성심이 약하고 저 장군은 야당 인사하고 친하다고 얘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얘도 빼 쟤도 빼 저 친구도 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작 쓸만한 장군을 어디 찾냐? 친하고 말 잘 듣는 장군 위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충성심이 강한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능력은 거기에 비례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군 인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사가 끝나고 나면 자꾸 개개인의 인연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과거 기무사령관, 지금은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죠. 이명박 정부 때는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분이 기무사령관으로 왔는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인척관계였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죠. 나중에 이제 출마까지 했는데 전국 아마 최고 득표를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출신 고향에 특산물이 있는데 그게 정군에 다 뿌려졌어요. 그 전부 이제 뭐냐면 정군 식단에 다 올라간 거죠. 그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심지어 그때 내가 들은 얘기로는 기무사령부 영관급 장교들은 다 그 특산물을 한 박스씩 다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도 이 방첩사령관은 지금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장님 또 후배기도 하고 대통령님 후배, 경호처장님 후배. 그러니까 자연히 뭐 힘이 쏠린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군 인사는 정치권에 줄을 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군맥 해서 인사 때만 되면 나옵니다. 그게요. 그 부작용이 크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정권이 자주 바뀌면서 군 인사가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는 잘 나가던 고위장성들이 일괄적으로 숙청을 당하고 뉴페이스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인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면은 반발할까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격적으로 인사를 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이게 군이 갈수록 정치화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인사를 잘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보다 앞선 군대라고 하는 미군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은 웬만한 사정장군은 다 이상이면 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도 육군 대장 8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합참의장, 육해공무 총장 정도는 다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대장하면 장관급 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청문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합참의장, 육해공무 참모총장을 전부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군 내부에서 참모총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면은 도덕적 상처라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입으면은 군 지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반발이 있어가지고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은 제외하고 군 서열 1위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그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인사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말이 좋아 발탁 인사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식 인사가 돼버리면은 군이 어떤 통일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장군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미군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군 인사법에는 예비역 장성도 현역으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비역 출신이 참모총장도 될 수 있고 합참의장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군의 경우에는 다른 직군하고 달리 예측 가능한 인사가 군의 어떤 전력 증강과 소위 말해서 정신력 함양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군사 대비 태세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숨은 얘기 국방 B컷!